자, 지난 당뇨 과일 영상에서 제가 당뇨에 가장 좋은 과일, 추천할 만한 과일은 사과와 배, 토마토 이렇게 세 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 과일에서 사과와 배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 사과와 배를 압도하는 당뇨 환자 과일의 왕, 정말 많은 의사,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가지 과일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고르는 이것, 과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된 이것, 블루베리에 대해서 오늘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삭딩입니다. 자, 블루베리만 당뇨에 좋냐? 다른 베리는 어떠냐? 아니, 애초에 베리가 뭐냐? 자, 베리라는 게 전혀 생물학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따먹을 수 있고 새콤달콤한 과일 종류를 그냥 베리류라고 통칭해서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의 복분자 또 일종의 베리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베리류가 있고 다 건강에 좋은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블루베리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논문이 그냥 90%는 다 블루베리 논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논문을 하나씩 보시면, 자, 2013년 하버드에서 자, 이 유명한 코호트입니다. 18만 7천 명의 코호트를 쭉 관찰을 했을 때 다양한 과일 중에서 딱 세 가지, 블루베리, 프룬, 포도, 많이 당뇨를 예방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보라색이라는 겁니다. 왜 보라색 과일이 당뇨를 예방하느냐? 이제 오늘 계속 영상 내내 설명드렸지만 그 보라색을 나타내는 핵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결국 당뇨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을 때 당뇨가 무려 26%가 예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블루베리 혼자 그냥 완전히 툭 튀어나와 있죠. 그냥 갑툭 튑니다, 이거는. 그래서 블루베리는 진짜 압도적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의 논문이잖아요. 2016년에 빈조의대에서 과일 채소와 당뇨에 관련된 논문 23개를 메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블루베리에 대해서 특별히 4개의 논문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먹은 그룹과 가장 적게 먹은 그룹을 비교해보니까 0.75배, 25% 당뇨가 예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6%랑 일치하죠. 당뇨를 혼자 예방하는 걸로 나왔고요. 자, 2021년에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이번에 23개 과일 채소와 당뇨에 관련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하루에 블루베리 50g 섭취하면 당뇨 위험이 40%가 감소한다?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절반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왜 블루베리가, 또는 왜 블루베리만 이렇게 유독 당뇨를 예방하냐? 앞에 설명드렸지만 역시 그 핵심 성분은 그 보라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자, 이 안토시아닌이 이런 플라보노이드 종류 중에 하나고, 특히 또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종류 중에 하나인 케르세틴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항산화 물질이니까 항산화 작용도 하겠죠.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당뇨 인슐린 장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대사질환에 작용을 하겠지만, 특별히 혈당도 낮추고 거기다가 또 안토시아닌이 AMPK라는 그런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를 개선을 해서 인슐린 분비도 잘 되게 만들고 반응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얘가 아무리 무슨 이런 좋은 성분이 많은들 과일이니까 당이 들어있을 건데 어떻게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느냐? 자, 얘는 당지수가 낮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통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당뇨 과일 영상에서 블루베리가 그래도 당지수가 54는 되니까 1등급으로 놓을 수는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런데 원래 혈당 지수라는 게 전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54가 여기서 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한 수치긴 하지만 1등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4는 아닐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보면. 자, 그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경이롭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2021년 최근에 칠레 대학에서 20, 30대 건강한 10명,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이런 대학생을 대상으로 빵을 먹고 혈당을 한번 쟀고요. 그 10명 동일하게 또 2주 있다가 블루베리하고 빵을 먹고 또 혈당을 한번 쟀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있다가 이제는 블루베리 6일을 먹고, 이 블루베리 6일간 먹은 걸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7일째는 이제 블루베리를 안 먹고 빵만 먹고 역시 혈당을 또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2주 간격으로 각자 대조군, 급성군, 단기군이 된 거죠. 이렇게 해봤을 때 단기군, 그러니까 6일간 블루베리를 쭉 먹었을 때 7일째 블루베리 안 먹고 재면은 내나 그냥 흰빵 먹은 거랑 혈당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겨우 뭐 블루베리 6일 먹어가지고 무슨 혈당 치수가 개선이 되겠어요. 뭐 이건 당연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이 급성군이라는 거죠. 자, 흰빵만 먹고 잰 거랑 어떻게 블루베리랑 흰빵을 같이 먹고 잰 거랑 분명히 블루베리의 당이 더해질 거잖아요. 이게 저는 말이 될까 싶은데, 자, 이렇게 블루베리랑 흰빵을 같이 먹고 혈당을 재보니까, 자, 혈당 차이가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완전히 흰빵만 먹은 그룹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흰빵에 블루베리를 추가했는데 혈당이 그대로도 아니고 더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는 게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실험이 정말 맞다면 이거는 혁신적인 일이죠. 여러분, 흰빵만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블루베리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게 10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규모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흰빵만 먹는 것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추가하는 게 혈당이 더 떨어진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건 맞다는 거죠. 자, 이 논문에서 왜 어떻게 블루베리를 추가했는데 혈당이 더 떨어졌냐? 자, 그 얘기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블루베리가 당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량이다. 100g당 평균적으로 이제 구글 검색하면 9g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 농진청 자료를 보면 훨씬 적습니다. 100g당 냉동 기준으로 6점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진청 자료로 하면 150g을 먹어야 거의 10g이라는 거죠. 각설탕 3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150g을 추가해서 블루베리 자체의 당은 각설탕 3개 추가하는 거에 그쳤지만 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어쨌든 이 논문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말이 맞다면 그냥 과일 중에 조금 당뇨에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저건 당뇨 약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소규모 연구를 할지라도 저런 결과가 나온 논문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일과 당뇨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쭉 봤는데 아쉽게도 전부 다 블루베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베리류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019년에 네바다 대학에서 베리류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논문을 전부 모아놓은 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논문들을 쭉 모아보니까 대부분은 역시 블루베리에 관한 논문이긴 했지만 일부 뭐 딸기도 있었고 크랜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이제 생과일도 있었지만 냉동이 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말린 거, 뭐 주스, 그 다음에 분말, 잼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다 연구가 됐습니다. 이 애들이 결국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슐린 저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혈관 인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모든 논문을 다 모아보니까, 자, 완전 비당뇨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5개 있었는데 이 결과를 모아보니까 식후 인슐린 반응을 베리류는 공통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혈당 상승을 완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신 2형 당뇨에 대해서는 8개의 논문이 있었고요. 여기서 자, 놀랍게도 공복혈당, 식후혈당 개선이 있었고 당화혈색소가 개선이 된 연구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8개 논문을 메타 분석에서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이 8개 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베리류가 당화혈색소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걸 전부 정리해보면 점점 안 건강한, 점점 질병이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할수록 어떻게 된 게 이 베리가 결과가 점점 더 좋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당뇨 환자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이미 염증 반응이 높고 이미 산화 반응이 높아서 소위 말해서 낮출 게 많고 개선할 게 많다는 겁니다. 환자로 갈수록.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양도 많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루베리가 당뇨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효과를 보이는 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빛깔이 나는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은 과일이나 곡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검은 쌀, 자색 고구마 이런 데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얘들을 압도하는 게 블루베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부 추정치입니다. 왜 제가 이걸 추정치로 적어놨냐? 이게 논문마다 함유량이 너무 달라요. 제가 모든 논문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이걸 정리해보니까 자, 요렇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이거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논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블루베리가 분명히 굉장히 많고 평균적으로 한 2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 라즈베리나 뭐 크랜베리나 딸기나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 블루베리가 높은 건 맞지만 잘 보면 블랙베리도 한 안토시아닌 하죠. 그리고 블랙 라즈베리나 블랙 커런트는 확연히 많아 보입니다, 이 애들은.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먹는 과일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이 애들이 많이 먹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일 중에는 블루베리, 블랙베리 2개 정도가
안토시아닌 보충 목적으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도 블루베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효과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그 기적적인 믿을 수 없는 당뇨에 관한 효과들을 봤는데 사실 당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더 명백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16년에 동관남부의대에서 베리류가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심혈관 위암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 대조 연구 22개를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LDL이 8.12 떨어졌는데 이게 8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22개의 연구만 보더라도 더 이상 추가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베리류가 LDL을 떨어뜨리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LDL이 떨어지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는 그 확실함이 메타 분석에 사실 중요한 수치인데 그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베리류를 그냥 믿고 먹어도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혈압, 혈당, 비만도, 당화혈색소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류가 LDL 콜레스테롤이 왜 떨어지나? 자, 우리가 동맥경화가 이렇게 혈관 1층과 2층 사이에 콜레스테롤 잡아먹은 거품 세포라는 게 축적되는 건데 이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대식세포가 잡아먹은 콜레스테롤을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자, 진짜 역시 이것도 믿을 수가 없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자, 그래서 물론 저걸 가지고 제가 베리류를 먹으면 혈관벽에 쌓인 동맥경화를 박박 긁어내고 혈관 시원하게 청소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기능이 베리류에 일부 있다는 거죠. 자, 그런저런 기전으로 인해서 베리류가 LDL 콜레스테롤 8 정도 떨어뜨리는 게 명백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 베리류를 먹으면 당뇨를 예방한다. 당뇨 예방하는 거 다 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형 당뇨를 예방한다. 자, 진짜 저 이거 보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1형은 우리가 원인 불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췌장이 파괴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5,674명의 유아를 생후 3개월부터 6세까지 식사 기록을 작성해 봤더니 베리류와 십자각과 채소를 먹은 그룹에서 1형 당뇨가 낮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 연구팀에서 그렇다고 해서 1형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베리류나 십자각과 채소를 먹으라고 권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리류에 풍부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아마 염증 반응을 낮춰서 1형 당뇨를 예방하지 않았겠냐. 자,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이 구두 발표된 거기 때문에 아직 퍼블리시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는 결과죠. 1형 당뇨까지 예방할 수 있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자, 그 외에 블루베리는 알려진 효능들이 많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 눈 건강에 대해서 블루베리가 아니라 이 빌베리 뭐 어차피 블루베리 사촌이긴 한데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가 빌베리 잼을 계속 발라 먹었더니 시력이 좋아져서 독일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블루베리, 빌베리가 연구가 많이 돼서 지금은 그 안토시아닌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는 거의 정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예방되고 항암 효과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요즘에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정말 10대 슈퍼푸드에 뽑힐 만한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블루베리가 좋은 점 쭉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과연 블루베리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먹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당뇨 기준으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50g은 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2g이기 때문에 50g이 한 2, 30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요게 100g입니다. 요게 150g이고, 그런데 우리 대한당뇨병 학회 지침 기준으로 하면은 1교환 단위가 블루베리 80g이거든요. 그래서 1600칼로리까지는 하루에 80g 내지는 75g, 1700칼로리부터는 150g 내지는 160g 드시면 되고, 요게 어려우면 그냥 남자는 150g, 여자는 75g 드시면 되고, 심지어 어떤 논문에는 150g 이상부터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예방된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당뇨 환자 중에 이 블루베리를 먹고 혈당이 엄청나게 튀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 3회 이상 그리고 하루에 이 정도 이상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블루베리만 되냐, 다른 베리는 안 되냐? 제가 여태까지 논문을 쭉 다 읽어보니까 블랙베리는 확실히 블루베리에 버금가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자, 논문에는 안 나왔지만 복분자도 사실상 블랙베리랑 같은 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애들 4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 한 편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오늘 이 시간에 딸기는 제가 지식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달달한 계량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딸기가 별도로 이렇게 베리류와 구분되어서 조사했고 거기서 또 당뇨를 예방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딸기는 베리류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블루베리 얼마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이제 먹을 건데, 사실 가장 최다 질문이 이 블루베리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가 입니다. 제가 생하고 냉동 기준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건데, 사실 생 블루베리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나오는 철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7월달 한 달 정도에만 나온다거든요. 칠레산 생 블루베리가 이제 요 지금 11월 12월 요쯤에 이제 오지만 이게 항공으로 수입해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워낙 또 비쌀 수가 있고, 어쨌든 블루베리 농사 짓는 유튜버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블루베리는 원래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 블루베리는 그냥 흙먼지 세균 묻어 있는 것 정도만 세척할 수준으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된다 하시면 아예 국산 생 블루베리에는 무농약 인증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농약은 최소한 걱정 안 되겠죠. 가볍게 씻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과일은 농약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과일 씻는 법대로 블루베리 세척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블루베리는 농약 걱정이 더 덜한 과일인데다가, 그리고 또 물에 놔두면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라서 이 보라색 물이 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살짝 담그거나 아니면 아예 담근물 과정을 생략하시고 흐르는 물에만 흙먼지 세균만 씻어낼 정도로 세척하고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포도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는 과분이라고 설명드렸고, 그게 당이 올라온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분은 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약은 더더욱 아니고 바로 지방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천연 왁스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자체에서 나오는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막 씻어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안 묻어 있다고 해서 또 유통 과정에서 막 거칠게 다루어진, 그러니까 손상이 된 블루베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품종에 따라서 과분이 많은 종, 적은 종이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자, 과분은 있든 없든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세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생 블루베리 너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냉동 블루베리로 드시고 계실 건데, 자, 이거는 정말 유튜브에 잘못된 내용이 많던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보 식약처 지침을 그대로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냉동 블루베리 뒷면을 보시면 식품 유형의 과체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척한 후에 냉동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면 되고,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세척 안 하고 냉동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드시기 전에 세척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과체 가공품인지 농산물 이제 안 적어 놓은 것도 많다고 합니다. 안 적어 놓은 거는 일괄적으로 세척하고 드셔야 된다 하고, 사실은 원래 이 과체 가공품이냐 농산물이냐도 적어줘야 되고, 이거 하고 별도로 또 세척하고 드세요 하지 말고 드세요도 적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세척 여부를 반드시 또 적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미흡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체 가공품이나 세척하지 말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없다면 그냥 무조건 드시기 전에 세척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냉동 블루베리를 세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꺼내면 바로 즉시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재냉동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난 냉장고 보관 관련 유해물질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결국 냉동에서 주의할 거는 자꾸 꺼내고 열고 얼렸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먹던 걸 남았다고 완전히 녹아버린 걸 다시 재냉동한다? 이거는 그냥 세균을 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을 만큼만 꺼내고 녹인 건 드시고 남은 거는 100%다 폐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예 큰 냉동 블루베리 샀다면 애초에 그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그 소분된 거 하나만 꺼내서 해동해서 먹고 나머지는 아예 손도 안 대는 편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사시면 애초에 소분 포장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 냉동 블루베리 사시면 뭐 대장균, 뭐 포도상구균, 세균, 장염 바이러스 이런 거 엄청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자, 우리 식약처에서 또 다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냉동 블루베리 6개를 불시에 수거해서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장균 전원 불검출이고요, 황색 포도상 구균 전원 음성이고요, 총 세균수도 전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동 블루베리 판매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대장균이나 포도상 구균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차라리 내가 꺼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 보니까 뭐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 뭐 캘리포니아산에 또 그런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는 끓여서 먹자 라든지 A형 간염 백신을 맞자 이런 유튜브도 제가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과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80년생 이전,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A형 간염 자연 면역이 99.9%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어린 나이는 또 국가 예방접종으로 A형 간염을 다 맞았고요. 그래서 그 사이 1980년부터 2012년 사이 출생자들은 항체검사 해보고 필요하면 A형 간염 백신 맞는 것 정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블루베리를 위해서 맞는다든지 그 정도는 너무 오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국내에서 불시로 세균검사를 했을 때 전부 미검출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냉동 블루베리를 보라색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데쳐간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농산물이라든지 씻어 드세요라든지 이런 표기가 있거나 아무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만 가볍게 흐른 물에 세척하고 드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 블루베리보다 어떻게 냉동 블루베리가 더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이 나온 그 근거가 결국 이 논문 때문입니다. 자, 2004년에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인데, 자, 이게 무슨 사람 임상 시험도 아니고 그냥 블루베리를 생으로 뒀을 때 안토시아닌 7.2였는데 한 달간 얼리니까 8.1이 되고 3달간 얼리니까 7.9가 되더라. 자, 7.2가 8.1, 7.9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결론은 이제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함량 변화가 없었다고 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받아가지고 7.2가 8.1이 됐으니까 안토시아닌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가 많다는 거죠. 게다가 항산화 능력은 한 달째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는데 어떻게 3달째는 또 다시 좋아지거든요, 항산화 능력이. 그래서 어쨌든 3달간 냉동했을 때는 항산화 능력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논문 어디에도 냉동 블루베리가 더 좋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생 블루베리에 버금간다고 하는 결과의 논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 블루베리에 비해서 냉동 블루베리가 주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을 거의 잃지 않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더 좋아진다는 건 결코 아니고, 게다가 분명히 자, 우리 농진청 검색에서 생 블루베리와 냉동 블루베리를 비교하면 비타민 측면에서 니코틴산, 비오틴,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냉동에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비타민 C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 블루베리가 없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먹는 게 얼마든지 그건 충분히 좋은 대안이고 말이 되지만,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이 더 높다면서 일부러 생 블루베리를 사서 얼려 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생 블루베리가 무슨 압도적인 영양소에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맛이나 식감이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제철이 6, 7, 8월 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건 맞긴 하지만 당연히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이걸 먹어야죠. 일부러 얼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억울한 블루베리 관련 억과 1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유랑 같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온 근거가 역시 2009년에 이탈리아 국립식품영양연구소에서 한 작은 규모의 논문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11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를 물과 같이 먹은 그룹이 있고, 블루베리를 또 우유와 같이 먹고 나서 피검사를 해봤을 때 물과 같이 먹었을 때는 항산화 능력이 올라갔는데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올라가지 않았다. 자, 요 연구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유튜브에서 블루베리를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논문에서는 스무디에 아무것도 안 넣은 균에 비해서 우유가 포함된 스무디에 블루베리를 넣으니까 내피 기능이 개선됐다, 항산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또 이 논문에서는 역시 그냥 스무디 우유에 비해서 블루베리를 추가한 우유 스무디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켰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유제품에 블루베리를 넣어도 항산화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까 그 논문 2개에서는 분명히 그냥 우유보다 블루베리를 넣은 스무디가 훨씬 더 항산화 능력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우유의 유단백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는, 그것도 11명의 정말 작은 논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만약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블루베리를 몇 개 더 먹으면 되는 일인 거고요. 게다가 또 우유의 단백질이 안토시아닌을 흡수를 방해하니까 요거트로 먹자, 요거트는 단백질이 유산균에서 분해된 거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유의 유단백, 카제인 단백질, 요청 단백질, 요거트에 있는 유단백, 카제인 단백질, 유청 단백질 똑같습니다. 똑같고 유당이 분해돼서 유산이 된 게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유가 블루베리와 궁합이 안 좋다면 요거트도 똑같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같이 먹었을 때 항산화 능력이 올라갔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아까 우유처럼 물과 비교한 건 아니어서 우유나 요거트가 정말 안토시아닌 흡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리고 정말 방해하긴 하는지 이거는 입증된 바는 없지만, 우유가 안 좋다면 요거트도 똑같이 안 좋은 건 맞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이 시간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유랑 요거트랑 열심히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과장 내지는 억가에 가깝고, 하지만 우유에 갈아서 먹는 것보다 요거트가 여러 가지 영양적 측면에서 유산균도 있고 유당도 유산으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유보다는 그래도 요거트에 드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지만, 우유가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는 작은 논문 하나에 근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요거트에 먹는 거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에 넣어서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리얼은 정말 설탕이 전혀 안 발려있는 오트밀 무가당 시리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블루베리를 그냥 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형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 주의사항 역시 3개 다 억가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블루베리에 아주 소량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서 여기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면 눈이 붓고 입술이 붓고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심지어 과일 전체가 아니라 베리류 안에서 봤을 때도 살리실산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계피, 카레가루, 파프리카, 고수, 페퍼민트, 로즈마리, 타임, 생강 이런 향신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살리실산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블루베리 조심하셔야 되지만 블루베리가 살리실산 알러지의 대표 음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비타민 K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이 심장약인 쿠파린을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진짜 비타민 K 많은 편이 전혀 아닙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 비타민 K가 29 마이크로그램 이 정도 들어있는데, 뭐 케일 이런 거는 반 컵만 해도 뭐 400 마이크로, 500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블루베리가 아니라 그런 녹색잎 채소 종류를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블루베리를 먹고 설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블루베리를 먹고 설사하는 사람이 바로 전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식품이 포드맵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블루베리에는 굉장히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형 환자에게 권하는 게 블루베리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블루베리를 먹으면 설사하느냐? 아마도 포드맵보다는 차가운 것 때문에, 냉동이어서 제가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 때문에 설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계속 냉동실에서 꺼내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균이 번식하면서 장염균이나 장염 바이러스가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이든 뭐든 블루베리 먹고 설사를 한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장염균이나 장염바이러스에 오염될 염려도 거의 없고 냉동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건조 분말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사하는 분에 한해서. 블루베리가 사실 생, 냉동, 뭐 투톱이 있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가루나 건조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린 과일 건조 분말과는 다르게 블루베리는 이런 것들도 효용이 입증된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일은 무조건 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정말 가장 추천한 건 생 블루베리, 그 다음에 냉동도 버금간다, 못지않다 요 정도고, 나머지는 정말 진짜 설사가 심한 분들에 한해서 가루 제외하면 일절 전부 다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블루베리 정말 인터넷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함량과 당뇨에 정말 믿을 수 없는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효과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